전 세계에서 본 글로벌 인터넷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한국에서 활동하던 김평우 변호사가 이미 미국에서 Save Korea Foundation을 결성해서 한국의 좌편향적 진보 정권과의 하나의 투쟁을 선언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인터넷 TV를 통해서 한국으로 향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뿐이 아니라 자발적인 시위였던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현재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을 왜 구속했는지, 또 과연 그런 구속이 옳은 것인지, 오늘은 이 시간을 빌어서 김평우 변호사의 또 다른 한국을 향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탄핵 정변의 과정에서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31명의 애국 시민들이 현재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이 소위 국정농단에라는 죄명으로 규탄받고 드디어 탄핵받고 또 구속되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사람만 탄핵의 과정에서 희생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탄핵의 정변 과정에서 오늘 현재로 총 31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고, 또 6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탄핵 정변은 결코 무혈적인 시민혁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침해한 인권유린적인 정치 탄압입니다. 제가 지난 이 31명의 구속자 이름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명단이 밝혀진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25명입니다. 이분들을 직업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성 장관, 김종덕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총 12명입니다. 그 밖에 최경희 이화대학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학장, 이인성 교수 등 저명한 교육자 4명이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 저명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업가를 등 3명이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최순실과 그 친척 등 6명의 일반 시민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25명의 사람들 중에 전과가 있는 사람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 장관, 재벌의 총수, 사업가, 명문대학의 총장과 학장, 교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까지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은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우선 구속부터 하고 천천히 조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안종범 같은 사람은 구속된 기간이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씨 같은 분도 5개월이 넘었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도 3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달이 넘었어요. 이렇게 장기간 구금되어 감방 생활을 하는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은 파면되고 장관들 역시 모두 면직되었으며, 그리고 이화여대의 총장과 교수들까지도 정유라 학생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었다는 죄 아닌 죄로 모두 수십 년간의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업을 잃고 가정을 잃고 이렇게 감방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 모두가 유죄 판결이 확실하게 날 것이라고 저들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장기간의 구금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이 25명의 분들은 모두 범죄의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죄명은요, 직권남용죄예요. 여러분,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남용이라는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범죄성은 남용에 있는 거예요. 이 남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물론 각자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법률은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돼요. 검사나 판사가 이건 남용이다 이렇게 문자 해석을 하면은 유죄가 됩니까? 범죄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글자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선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행위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었다는 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무 선례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판결된 사례가 없습니다. 선례가 없이 판사나 검사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죄가 되는 이런 원시적인 형벌 제도는 정말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은 범죄의 구속요건인 고의, 즉 남용을 고의로 했다는 고의적인 남용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어떠한 공소장, 구속영장 자체에 고의에 대한 설시가 없습니다. 범죄의 구속요건은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고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건 형법 제12조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의 없으면 범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범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피해자가 있거나 부정한 이득이 있으면 고의성이 있다고 범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어떠한 사람들도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게 없고 피해자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평등 보통 비밀 직접 선거에서 51%의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를 압도해서 당선된 민선 대통령입니다. 그녀는 지난 20년의 정치 생활에서 단 한 번의 스캔들이 없었고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24명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었어요. 모두들 대한민국 최고의 학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교양인이고 애국자들입니다. 반면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패를 당하고도 지난 5년간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선거 무효와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친척이라도 죽은 양 나서서 2년 3년 계속 이것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인죄로 몰아버리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임기 말에 단임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제가 보기엔 정말로 권력의 화신입니다. 선거로 못 차지한 대통령 자리를 끝내 소위 촛불민심, 촛불언론이라는 민중혁명을 일으켜서 차지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많은 점에서 완전히 바탕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가 임명한 참모들도 대부분 학생 시절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소위 맨날 민주대모다 공산혁명놀이다 하면서 반평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뒤로는 평생을 그 운동권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속된 25명의 선량한 시민들과는 완전히 바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은 감옥소에 갇혀서 있고, 반면에 평생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법을 어기고 욕하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국회, 언론, 사법을 장악해서 선량한 시민, 애국자들을 감옥소에 가두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정의이고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선량한 시민, 영어로는 good citizen이죠. good citizen이 우선 구속부터 하고 조사 재판하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은요, 사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쓰던 낡은 통치 방식입니다. 아니면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독재 정권에서 쓰고 있는 상투적인 통치 수법이에요. 이런 낡은 야만적인 통치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이 시점에서 청산해야 될 적폐입니다. 적폐란 말이 무엇입니까? 오래 묵은 쓰레기예요. 선량한 시민을 무조건 구속부터 하고 보는 나라, 그것은 조선시대 북한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민족주의고 연방제 통일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이야말로 바로 헬조선입니다. 박근혜, 이재용 등 25명의, 아니 이름을 모르는 6명까지 합해서 31명의 선량한 시민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입니다. 필요하면 언론, 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국가의 언론과 인권단체에 호소합시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